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등 랠리 속에서 숨어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티하고 기분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폭등 랠리 나오는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안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안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 뭐 올라가는 내용도 있고 내려가는 내용도 있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와중에는 조금 위험한 거, 뭐 위험한 와중에는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나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중요한 정보들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메인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주소를 올려놨고요. 이 텔레그램 주소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좀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정보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꼭 무료로 입장하셔서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엔비디아부터 노키아까지 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핀란드 통신 기업 노키아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2.9%를 인수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뭐 6G까지도 한번 손을 뻗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무선통신이 결합하는 6G 통신을 중국 화웨이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AI 팩토리와 미국 내 제조, 그다음에 6G 통신 리더십 회복, 에너지부와 AI 컴퓨터 7대 구축 등을 발표를 했고요. 노키아의 5G, 6G 무선 통신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노키아를 통해서 뭐 6G 뭐 AI 한번 우리가 이어보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그냥 하겠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좀 과대 해석한 거 아니야? 뭐 중국 견제한다라는 게 꼭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뭐냐면 이번에 화웨이랑 ZTE 중국 장비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화웨이랑 ZTE는 사용이 금지예요. 원래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이제는 승인조차 그냥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엔비디아 얘기랑 동시에 나왔다라는 거는 실제로 중국을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 경계하려는, 중국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누르고 엔비디아가 통신 장비를 좀 먹게 하려는 의도가 실제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 장비의 신규 승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인조차 받지 마라.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그조차도 안 된다. 승인을 올리는 것조차도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의 부품이 포함된 장비가 미국 내 통신망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브랜던 카 FCC 위원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미국 네트워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얘기는 이번 조치로 승인 절차 자체를 차단하는데 기존에 승인된 제품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들어왔던 것조차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애초에 승인 절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도 못하게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다시는 들어올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은 현재 관세 협상, 미중 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서로 지금 약간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직전입니다. 30일 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부과 중인 펜타닐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펜타닐 관세가 뭡니까? 중국이야 너네가 지금 펜타닐 뿌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매기는 관세가 있어요. 펜타닐의 원료를 중국이 공급함으로써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펜타닐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그 펜타닐 때문에 미국인들이 많이 죽는다. 야, 너네 때문 아니야? 해서 관세를 20% 때린 거죠. 근데 지금 20% 때려놓은 거를 혹시나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한 10%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만났고 얘기하는데 서로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최근 벌크선 최소 2척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 예약했고 이 물량은 올해 연말에 인도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야, 우리가 대두 사줄게. 펜타닐 관세 좀 풀고 잘 좀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고 실제 이게 잘 될지 사이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위험은 뭐냐? 이번에 중국 4중전회에서 조금 문제가 보였어요. 무슨 문제가 보였냐? 시진핑 심상치 않은 4중전회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린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는 이 우리가 서열순위 1위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된 사람들이 중앙군사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편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 편이냐? 장유사 편입니다. 장유사가 누구냐? 시진핑의 칼 같은 존재예요. 2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유사가 이 군부의 거의 핵심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를 쥐고 흔드는 사람인데 원래 시진핑이랑 친했어요. 나이도 많고 원래 그랬는데 지금 사이가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시진핑파와 장유사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전히 시진핑이 팔다리 다 잘리고 지금 시진핑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근데 이번에 4중 전회에서 시진핑 쪽의 사람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 조금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군부 3인자 자리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에는 기존에 그냥 이 원래 있던 장성민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장성민이 이제 부주석 자리가 원래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허웨이동이 나가면서 이제 이 장성민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성민이 시주석이랑 동양인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장유사 쪽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군부를 휘어잡고 있는 건 장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민도 장유사 쪽이다. 시진핑 쪽이 아니다 라고 봐야 돼요. 회의 직전에 중국 국방부는 허웨이둥 전 궁사위 부주석과 мя오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등 총 9명의 상장을 당해서 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싹 잘렸어요. 중앙군사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친시진핑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숙청을 당한 거죠. 숙청된 9명 중 상당수는 시주석이 이 푸젠성 근무 시절 인연을 맺고 직접 발탁한 푸젠방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을 옆에서 보필하고 시진핑을 밀어주던 인물들이었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다 잘려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 시진핑이 시비 걸긴 했는데 실제 시비 걸어서 오히려 역풍을 세게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앙군사위 위원은 리상푸, 허웨이동, мя오와가 숙청이 되면서 이제 4명으로 시진핑 빼고 다 장유사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시진핑한테 정말 불리하고 잘못하면 이 주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 힘이 과연 작용을 제대로 할까? 미중무역 협상에서 시진핑의 말이나 시진핑의 얘기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4중전회를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미중무역 협상에서 시진핑의 말이 힘이 안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거 트럼프가 찍어 누르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중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통신장비 제재를 강화했고 기존에 금지됐음에도 승인 가능성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굳이 앞두고 고위급 회담에서 대두를 중국이 다시 수입하고 펜타닐 관세 규제 해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서로 좀 좋게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중전회를 통해 친시진핑 인물이 중앙군사위원으로 올라오지 못했고 장유샤 라인 장성민이 부주석으로 임명됐습니다. 분위기 애매합니다. 힘이 빠졌다 생각이 드는 시진핑과 미중무역 협상이 과연 잘 마무리가 될지, 이걸 트럼프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닌지란 걱정이 드는 거죠. 실제로 2018년도 5월에도 이 미중무역 관세 리스크가 터지던 상황이었는데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없었습니다. 기대감에 만났지만 뭔가 대단한, 뭔가 서로 뭐 관세를 없애주거나 이런 뭔가 이 긍정적인 결과는 없었다. 만나는 건 잘했지만 실제로 결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왜? 시진핑의 힘이 빠졌다라고 주변에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만남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 정도로 들어갈까? 트럼프가 찍어 누르려고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서 미중무역 협상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시장 유동성 한번 보겠습니다. TJ 잔고입니다. TJ 잔고가 지금 9,64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치가 8,500억 달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요? 원래 월 초에는 이 복지 비용부터 연금까지 나간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8,500억 달러를 유지하려면 대략 9,600억 달러, 뭐 9,500억 달러 정도 채워놔야 돈 나가도 8,500억 달러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부러 채워놓은 겁니다. 월 초에 나갈 돈까지 포함해서 가능성 열어놓고 채워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유동성 지표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수는 계속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고 있고 상승이 엄청 크죠. 근데 시장 유동성, 이건 뭐냐면 지급준비금, 영래포, TJ 잔고, 미국 증시에 있는 모든 정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파월이 이거 양적 긴축 좀 끝내야겠는데라는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유동성이 빠져버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양적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다 했을 때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좀 많이 빨았다 싶었던 시기를 이탈을 하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 유동성이 없어요. 2022년도에 증시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때만큼보다도 유동성이 더 빠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르고 있다? 지금 꽤나 과열된 구간이 맞다. 지금 투자자 유동성으로 시장이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유동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 시장이 어떻게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왜? 결국엔 이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전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을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여러분들은 시장이 좀 이상하면 빠져나올 준비는 항상 해라 하는 거예요. 증시는 신이 아닙니다. 언제든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언제든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최근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어오면서 돈 미친 듯이 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나는 뭐 열어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 리스크라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11월부터 시작해서 뭐 10월, 12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달러도 지금 꽤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달러가 떨어지는 건 좀 위험했었는데 다시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래요. TJ 잔고는 사실 리스크가 당장은 없어요. 왜? 한번 시장 유동성이 크게 빠지는 구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천억 달러 넘게 채워놨어요. 시장 진짜 유동성 없어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투자자 유동성으로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중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과 통신장비 관련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 제가 봤을 땐 시진핑이 좀 힘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 4중전회에서 확인한 바 중앙군사위원회 친시진핑 인물이 한 명도 없고 장유사 라인으로 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 리스크가 지금 좀 있다라고 봐요. 이거 잘못하면 시진핑 주석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기했지만 보유자는 이게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시장 분위기 안 좋아? 빠져나올 준비해야 되고요. 미보유자는 저는 아직 올라타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타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쉬우면 올라타십시오.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 흔들린다면 짧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 홀딩하지만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하고요. 탈 사람들은 저는 조금 이 리스크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희 영상은 수요일 저녁 10시마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수요일 저녁 10시에 봐주시고요. 그 이외에 부족한 시간은 저희가 이 유튜브 메인에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중요한 뉴스 실시간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3,800명 들어와 계시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